예, 돌팔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일단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자, 지금 요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자, 어떤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저번 영상 상해 광명의 월드킴의 새로운 동료들이라는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로스터 명단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던 라슨이 월드킴의 화려한 플레이에 숟가락을 얹어서 이제 과거에도 액자시바시에서도 이제 우승을 얻는데 숟가락을 얹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해강명에서도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 그리고 미국까지 데려가려 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도한 개그 욕심에 훌륭한 선수였던 조던 라슨이죠. 자, 조던 라슨, 이것도 오늘부터는 라슨이라고 하면은 유럽식 발음에 어긋나고 라르손이라고 하면은 미국식 발음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주지사라는 별명이 있죠.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플루케 아킨라데오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라슨 라르손의 절친인 사람이 붙인 별명이기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주지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에게 슈퍼손, 추신수에게 추추트레인,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의 반공식적인 별명이죠. 라슨에게는 주지사라고 제가 칭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발음 시비도 없을 거고요. 제 영상에 대한 고정 시청자분들은 제 개그 스타일에 대해서 아니까, 제 개그 스타일이 진지하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돌발적인 타이밍 개그를 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뉴스의 그런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나열하다가 갑자기 언어 유희를 친다든지, 갑자기 웃긴 별명을 얘기한다든지, 갑자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개그적 요소를 넣어서 해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그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모든 영상에 개그를 넣고,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그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웃기려고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종입니다. 전 고정 시청자분들만 저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채널이 그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저의 개그 스타일을 이게 개그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담처럼 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개그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말을 하고서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웃자고 한 거 아시죠? 이렇게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개그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던가 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 주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첫 번째 선수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올타임 랭킹 23위에 오른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그동안에 MVP라든지 그런 우승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기 때문에 뒤에 그런 말을 얹어도 개그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예, 그거는 저의 너무나 명백한 불찰입니다. 명백한 실수고 명백한 잘못입니다. 요런 분들, 지금 요 댓글을 남기신 시청자분도 이제 고정 시청자는 아니셨던 것 같고, 제가 명백한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기분이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지사 선수 본인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내 채널을 당연히 보지 않았겠죠. 제 영상을 안 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과하는 영상도 안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과라는 것은 의미를 찾고 사과를 받는 사람이 용서를 해주냐의 여부, 내 사과를 귀담아 듣느냐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트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펜트하우스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음성을 캡처해서 제가 쇼트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그런 여부를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한 사람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실 분이 사과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사과를 했다는 여부를 인식을 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서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지사 선수가 제 사과를 받아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를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 채널의 규모, 영향력, 주지사 선수에게 내 사과가 전달이 되느냐 이런 여부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고정 시청자분들 대부분 우리 월드킴의 팬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거예요. 그 심려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긴 하실 거예요. 예, 소수이긴 하실 거지만은
왜냐면은 그런 거를 심려를 하시려면은 이런 댓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댓글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소수이건 다수이건 심려를 끼쳐 드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 종류의 그런 분들에게 대상으로 제가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 사과라는 것은 그냥 그 사과의 내용을 말하면 저절로 대상이 특정되는 것인데, 대상을 굳이 그 세 종류의 대상을 선정해 놓고 사과하는 것은 너무 독특하지 않느냐, 너무 구체적이지 않느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의 대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다는 것은 사과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도 특정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의 사과는 대상이 특정돼 있습니다. 제 사과에 해당되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시청자분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맨 위에 악플러님이 한 분 계시죠? 자, 저 악플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숟가락? 국뽕도 정도껏 해야지 뭔 소리야. 주지사가 액자시바시에 몇 년 있었는데 숟가락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레알 너무 무례한 듯 주지사에게 무례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동의합니다. 누구가 칭찬하고 누구가 가르치냐 그 칭찬에 대해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들으라고 하는 사과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얼핏 읽으면은 아까 이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냐. 숟가락이라고 말을 듣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청자분과 같은 의견이다라고 얼핏 그냥 지나가듯이 스치듯이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이 문장만 읽으면 요 악플러님이 주지사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 요 분에 의하면은 깎아내렸다는 거죠. 제가 주지사 선수를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그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형식으로 개그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저의 잘못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악플러님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깎아내린 걸로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지사 선수에 대한 평가를 언더 에스티메이트, 주지사 선수의 역량과 실력이라든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월드킴의 팬이라면은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주지사 선수를 걱정해서 정말 주지사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악플을 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딱 읽어봐도 약간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거는 주지사 선수를 염려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저겁니다. 악플을 위한 악플이에요. 건수를 잡아가지고 악플을 달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약간 신중한 악플러님들이신 겁니다.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걸로 악플을 달아야 되겠다. 왜냐면 악플도 막 다시는 분들이잖아요. 막 다시면은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선의의 악플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악플러님들이시죠. 신중 악플러님들이십니다. 자, 그럼 그게 왜 그렇다는 것이냐? 이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어떤 시청자분이 주지사 월드킴이 같은 팀에 있으니까 이거는 뒷북 소식 9월 3주 뒷북 소식 주지사와 월드킴 다시 한솥밥이라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뒤늦게 이렇게 알아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10만 명 이상의 이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팀이니까 정규리그 우승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주지사 월드킴 보스코비치 요 라인으로도 우승 못했음 섣불리 판단하는 건 흐흐흐. 자,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그 상해강명을 잘 응원하자. 그런 의도로 지금 보여지세요, 여러분들? 정작 주지사 선수를 깎아내리는 게 누구죠, 지금? 이 악플러님은 정말 신중하게 제 동영상을 세세히 검토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 개그 스타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 숟가락 개그 한번 했다고 해서 아까 정도껏 해야지 뭔 소리야. 몇 년 있었는데 숟가락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앞뒤가 안 맞죠? 자, 지금 이 시청자님이
정규리그 우승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까? 정규리그 우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가능성이 있죠. 자, 모든 팀은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용병이 굉장히 대체불가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주지사는 올타임 랭킹 23위이고 올림픽에서 MVP를 받았던 훌륭한 선수란 말이에요. 월드킴과 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엑자시바시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우승 가능성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악플러님의 말은. 왜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느냐. 자, 누가 봐도 상해광명이 우승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우승을 해선 안 된다는 그런 바램을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내는 그런 댓글이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요 문장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지사 월드킴 보스코비치의 라인으로도 우승을 못했다고 했죠? 우승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 삼각편대. 자, 정말 대단한 삼각편대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팀이 있었던 시즌 언제입니까? 자, 엑자시바시에서 이 세 사람이 같은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승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엑자시바시의 최근 4년간 성적입니다. 자, 요게 역대 엑자시바시의 저건데요. 자, 이게 터키 리그, 플레이오프, 터키컵, 슈퍼컵입니다. 리그는 이제 정규 시즌이고요. 플레이오프는 이제 그 상위 팀들이 이제 하는 거고, 터키컵은 우리의 한국의 코보컵과 비슷한 별도로 하는 대회고, 슈퍼컵이란 건 뭐냐면은 리그 우승팀과 플레이오프 우승팀이 겨뤄서 뭐 진정한 승자를 가르자. 뭐 이런 좀 터키에 있는 좀 독특한 결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좀 한국에도 있으면은 좀 재미있겠죠. 자, 1617년도에는 또 엑자시바시가 월드킴이 있는 페네르바체에 패해서 4강이 최종 성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저조했죠. 빅4, 터키 빅4 클럽 중에 다 4등을 했으니까요. 리그, 플레이오프, 터키컵 다 4등을 했습니다. 자, 1718년도에는 월드킴이 상해광명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1819 시즌에 월드킴이 엑자시바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상해광명에서 1년을 뛰고 그래서 이때입니다. 이때가 3명이 같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각편대가 보스코비치, 주지사, 월드킴이 한 팀에 있었고 1920 시즌에는 주지사가 상해광명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악플러님이 말한 우승 못했음, 이 3명의 라인으로 우승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를 말하는 거죠. 1819. 자,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리그에서 1위를 했습니다. 리그에서 1위를 하고 터키컵에서 우승을 하고 슈퍼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승을 4개 중에 3개를 우승했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이거겠죠. 자, 모든 그 시즌이 그 특정 당해 연도의 시즌에 최고의 우승팀은 플레이오프 우승이 최종 우승 아니냐.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1등을 했어도 플레이오프에서 준우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승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별을 달잖아요. 시즌에서 코보컵 대회나 또는 정규 리그 시즌을 1등을 해도 챔피언 결정전 1등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말 그대로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명칭을 붙이죠. 그래서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슈퍼컵은요? 이게 리그 1등은 그 리그 시합, 수십 시합을 뛰어가지고 거기서 승률이 1등인 거고 플레이오프는 약간 뭐 4강에서 이제 중결승에서 결승으로 가가지고 해서 좀 컨디션이라든지 약간 그날의 운에 따라 조금 뭔가 변수에 따라 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준우승이면 크게 이변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그 1위가 더 중요한 평가를 하는 요소에 있어서 리그 1위가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니드를 반영을 해서 터키라는 리그에서는 리그 1위와 플레이오프 1위가 맞붙는 슈퍼컵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 거죠.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럼 여기서 우승한 거는 우승 아닙니까? 터키 컵은 차치하고 한다 치더라도 너무나 이 목적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요 댓글의 목적은 월드킴도 깎아내리고 주지사도 깎아내리려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승을 절대로 못하게 하고 싶다. 우승을 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본다. 그런 의미가 너무나 명백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신 분이 주지사가 이랬는데 주지사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데 숟가락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나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신중한 악플러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뽕이란 단어를 썼죠?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자, 국뽕도 정도껏 해야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팀 동료를 되게 잘 만났다. 월드킴이라는 귀인을 잘 만났다. 이런 개그를 할 때 잘못된 개그입니다. 분명히 저는 잘못을 한 겁니다. 그거는 사과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걸 할 때 그게 국뽕입니까? 그게 국뽕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뭐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 건물산이도 해외 진출했었죠. 자, 프로 출범 이후에 건물산이 문성민 선수가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자 선수들은 20명 넘게 해외 진출을 했고, 남자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선구 감독이라든지 여러 명이 해외 진출을 했고, 조혜정 감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진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위대하다, 그레이트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월드킴뽕이죠. 한국 선수들을 저는 찬양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제 채널은 근본적으로 덕질 채널이죠. 덕질 채널인데, 그러니까 월드킴 팬 채널입니다. 개인에 대한 팬 채널이에요.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제 영상을 보신다니까요, 이분은. 근데 국뽕이라는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 진짜 월드킴에 대한 찬양도 정도껏 해야지 뭔 소리야 라고 썼다면은, 지금 제 채널의 고정 시청자들 분들과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월드킴의 같이 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격이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월드킴에 대한 찬양을 정도껏 해야지라는 명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월드킴에 대한 찬양은 한계가 없어요. 올타임 레전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배구 선수인데, 그럼 찬양에 한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국뽕도 정도껏 해야지라는 말로 본인의 본심을 감춘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이분은 아이디도 좀 특이하신 분인데, 레알 너무 무례한 듯. 이분은 이분도 그러니까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악플을 못 남기시던 악플러님이었는데, 이제 그냥 묻어 가려는 거죠. 이렇게 누가 한 명 처음에 선봉에 서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 다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월드킴 팬 채널이 못마땅했던 거죠. 앞에서 선봉에 서주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약간 좀 중간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기에 다른 누구를 깎아내리는 건 사실 긍칭찬 대사로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핏 이것도 읽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이 명제 자체는 사실이죠. 이 명제 자체는. 그리고 아까 제가 사과하는 세 부류의 대상, 제가 사과를 드리는 대상 중에 같이 팬심을 공유하는 월드킴의 팬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팬들끼리만 100% 이렇게 비공개 팬카페 이런 거면은 요런 개그, 숟가락 개그를 제가 해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서 월드킴 팬이 아니신 그냥 일반 배구 팬분들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 월드킴 팬 채널을 운영하는 방장이라는 유튜버라는 이 작자가 월드킴이 훌륭한 건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위대한 이런 주지사 같은 선수의 평가를 좀 낮게 평가를 하면서,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지만 역시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그 평가를 낮게 평가하면서, 팬이라는 것은 그 스타를 빛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육천자매를 옹호하는 팬들이 아직도 많죠. 그거는 그냥 이제 용서해야 된다,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부 용서죠, 그게.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많죠. 팬이 이제 셀럽 또는 스타를 비추는 거울,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거를 빛내주게 해서, 빛을 반사해서 그 스타를 빛내주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이 뭡니까?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그 팬이나 그 스타나 비슷비슷하구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천자매 자체로도 비판을 받고, 육천자매의 팬들도 비판을 받고, 물론 일부 팬이겠죠. 다수의 팬들은 사과를 빌어서 나오라고 하겠죠. 근데 그 일부가 꽤 숫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미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그 상해강명 로스터 설명 같은 경우는 벌써 2만 명이 넘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꽤 보신 겁니다, 다른 배구 팬분들이. 그러면은 월드킴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이 저렇게 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해도 되느냐,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그것은 월드킴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물론 조회수가 적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팬으로서 그 스타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는 영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영향력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킴 팬분들에게도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왜 아까 아니고 지금 설명하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좋은 의도로 이 댓글을 쓴다고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악플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왜냐? 자, 좋은 의도로 쓰신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분의 악플이 지나치긴 하지만 지금 돌팔님의 숟가락 개그가 아무리 농담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칫 잘못해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볼 때 주지사 선수를 깎아내리는 언행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개그이니까, 잘못된 개그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월드킴 언니에게도 혹시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올렸겠죠. 좋은 의미로 올린다면은. 자, 근데 이 문장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사실상 그 칭찬 대상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뒤에 주제가 있죠. 미괄식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돌팔이라는 방장, 봐라. 너의 그런 말로 인해서 월드킴에게 명성에 먹칠을 한 것이다. 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월드킴을 여기 보십시오.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거죠. 너라는 팬 때문에 월드킴은 그만큼 데미지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신중한 악플인 게 뭐냐면은 이것도 대놓고, 차라리 악플을 대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꼴 좋다. 월드킴 칭찬하려고 주지사 깎아내리더니 꼴 좋다. 그걸로 오히려 월드킴 깎아내렸네. 이렇게 월드킴을 대상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명사를 썼죠. 위에 거랑 비슷한 겁니다. 위에 악플도 월드킴 뽕이라는 단어를 차마 못 쓰고 국뽕이라는 뭐 전혀 맞지 않는 단어로 대체를 했죠. 여기도 대명사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왜냐면은 월드킴의 많은 팬들이 보고 있는데 월드킴에게 안 좋은 데미지를 줬다라고 말하면은 여기에 공격이 막 들어가죠. 그럼 그게 두려운 겁니다. 원래 다른 악플은 제가 그 악플 제가 수천 개 받은 사람, 수만 개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직 제가 채널이 성장이 안 돼서 수천 개를 받았는데, 수천 개 받으면 무덤덤해져요. 근데 지금 요런 영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이유는 저를 대상으로 한 악플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의 악플이. 이분들의 악플의 목적타, 목표는 결국 월드킴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악플러님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뭔가 트집 잡을 거 있으면은 그걸 붙잡아서 집요하게 악플을 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거 조그맣고 영향력 작은 그거 저 깎아내려서 뭐 합니까? 이분들이 저를 깎아내리는 악플은 딴 분들이 많이, 저를 공격하는 악플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기분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 악플러님들은 그냥 놔두면 돼요. 예. 그러면은 본인들이 또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마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목적이 월드킴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목적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먹는 빵 언니 채널에 직접 가서 해보신다고 보세요. 거기는 그 댓글이 몇만 개가 달리는데 거기에 악플을 달아봤자 데미지가 전혀 없죠. 근데 여긴 제 채널은 오히려 굉장히 월드킴에 대한 팬페이지고 월드킴을 찬양하는 채널인데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적잖아요. 적은 댓글인데 한두 개를 달면은 그래도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요하게 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월드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대명사 같은 거를 써서 월드킴을 공격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월드킴을 칭찬하기 위해 주지사를 깎아내렸다고 하셨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악플러님은 누구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월드킴을 깎아내리시려는 겁니까? 예전에는 약간 소심한 악플, 자 발음 악플이죠. 발음에 대해서 제가 라르손으로 했으니까 그 발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발음이 틀리고 태클은 아니지만 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먼저 장착하시고 유튜브를 하시는 게 태클은 아니지만, 이 태클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왜 달았습니까? 태클을 걸겠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밑에 다른 시청자분이 그게 태클이죠. 크크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싫어요를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이 문장으로는 월드킴에 대한 공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회수도 작고 영향력도 미미하지만은 월드킴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저는 조회수가 적지만 자 월드킴 덕질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구독자들도 많고 훨씬 훌륭하고 열정적으로 월드킴이 해외에서 시합을 뛰면 해외에서 직관을 가고 직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월드킴 팬미팅에도 매번 참여하시고 그런 훌륭한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재밌게 그런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거나 또는 월드킴의 활약상을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해서 좀 짜지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보다 조회수나 구독자는 제가 적지만은 저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제 채널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순한 편집과 단순한 촬영 영상이 아닌, 보시다시피 리뷰라든지 이런 그 백과사전이라든지 갑론을박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희귀시함 영상, 요 중국 영상은 많이, 사실 희귀 영상은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2011년도 2014년도 유럽 리그 진출했을 당시 초반 챔피언스 리그 영상 이런 거, 결승전 말고, 결승이나 준결승전 말고 예선 영상까지 이렇게 올리고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그렇게 논거와 근거를 대가면서 월드킴의 그런 실력이라든가 위대한 업적이라든가를 디테일하게 제가 묘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전문적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이 아니라고 정말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분들의 진심 어린 지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런 분들처럼 태클을 위해서 전문성을 장착하라고 공격하는 악플러님들도 있지만은, 전문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분석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이 넘게 보시는 그런 시합 리뷰 영상도 있었고요. 막 몇만 명이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월드킴의 위대함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일 수 있다는 거죠. 월드킴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악플러님들이 보시기에는 제 채널이 굉장히 성가십니다.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시청하신 숫자는 적지만 그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각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짢았던 거죠. 제 채널 자체가. 월드킴이 우승도 못하고 굉장히 뭐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 분인데, 제가 너무 월드킴의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 채널만 태클을 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발음으로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약간 더 과감해진 거죠. 이번 영상으로 제가 숟가락 개그로 이렇게 실언을 하니까 이제 물어뜯자 하면서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구에 나오는 콤비네이션사처럼 저를 매개체로 해서 월드킴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 댓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승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격 대상이 저로 한정돼 있으면은 제가 그냥, 그래서 저번에 제가 라이브를 한 거예요. 악플이지만은 그거를 좋게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내 발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음에 대한 지식이 없긴 없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메가더라는 발음이 틀리지만 메카토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그게 맞는 발음이지만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은 전부 다 메가더라고 발음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나운서도 라르손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사과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확한 발음을 알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영상 보신 분들이 많진 않은데, 그 라이브 영상, 최근에 했던 번개 라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음 사이트까지 뒤져가면서 라르손이라는 거는 저기 유럽식 발음이고 라슨이라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다. 그래서 둘 다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양해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음은 안 할 거예요. 주지사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또 별명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 지식을 장착해라. 왜냐면 그 영상에서 9월 3주 뒷북 소식에서 보스코비치 자매에 대한 얘기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중국적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중국적이 아니다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요것도 전문 지식을 먼저 장착하라는 게 그 보스코비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에서 말을 했죠. 유튜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전문가들을 위해 탄생된 플랫폼이다. 왜냐? 비전문가인 크리에이터가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데 그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시청자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플랫폼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전문가가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장착하는 게 좋다고 하시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외교통상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국적법을 다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스코비치 자매는 태생적으로 제가 그 국적법을 달달 외워요. 세르비아 국적법에 따르면은 보스니아에서 태어난 세르비아 개, 그러니까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세르비아인이 있으면은 18살 때 경제적 능력이 있는 18살이 되면은 두 개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태생적 이중국적이 맞았던 겁니다. 제 추측이.
그런 정도까지 알아야 배구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야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배구 유튜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은 라르손과 라슨의 발음 차이, 유럽에서의 발음 차이와 미국에서의 발음 차이와 그거에서부터 또 부유고 연방 국가들이 어떤 국적 체제를 선택하고 있나까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은 유튜버 중에 저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 된 거네. 이 정도 전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배구협회 오한남 회장도 내려놔야 되고, 각 배구 구단의 구단주들과 그 감독들과 선수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각 방송사의 해설가들도 그 말을 모르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적법, 세르비아 국적법까지는 모르니까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에 따르면은. 그냥 그때는 그래도 좋게 넘어가려고 그때 라이브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만 공격하면은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이런 식으로 월드킴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걸수로 악플러님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그만하고, 아까 요거는 제가 또 수정, 그 잘못된 겁니다. 이 왕유이 선수를 저번 영상에서 제가 리베로죠. 지금 상해강명 리베로인데 이게 한자가 틀렸어요. 한자도 틀리고 이게 왕유의입니다. 의. 제가 지금 정확한 한자는 제가 지금 기록을 못했는데, 이 유자도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분명히 그 중국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한자가 붙여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국 발음 왕유의, 의미할 때 의이고요. 한자도 요렇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굳이 제가 그 한자를 찾아서 말씀드리진 않고, 앞으로 월드킴의 중국 리그 리뷰라든지 라이브를 다루면서 뭐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요. 예. 그렇다는 점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느라고, 원래 지금 제가 앞으로 11월 달에 자, 지금 시청자님 중 한 분의 그 제보에 따르면은 11월 25일 날 중국 리그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중국 배구협회에서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판에, 지금 약간 이게 녹화 영상인데 라이브 영상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말 나온 김에, 예,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몇 분 더 길어져봤자 뭐 큰 차이도 없고 하니까, 중국 배구협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중국 슈페르리그, 자, 월드킴이 활약을 하게 된 중국 슈페르리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트위터에 어떤 약간 외국의 그 기자, 유럽의 배구 기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11월 25일경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나왔는데, 자, 지금 중국 배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10월 20일부터 전국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얼마 전에 9월 달에 전국 체전을 했는데, 근데 배구만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 선수들은 중국 슈퍼리그가 굉장히 짧잖아요.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인데 중간에 휴식 기간이 또 길어.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이 적은데, 그 중국 자국 선수들은 되게 돌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전국체전의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도 하고 또 슈페르리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좀 약간 뭐 너무 안타깝죠.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살인적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선수들의 숙명인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근데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중국 슈페르리그가, 이게 전국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 슈페르리그가 언제 시작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그 트위터 계정이 그게 좀 공신력이 있는 계정 같아요. 그분이 트윗을 막 몇천 개를 했더라고. 알렉산드로라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자분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단순히 배구에 관심 있는 개인 같지는 않았어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 예,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하려다 말았구나. 제가 지금 중국 리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그에 대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각 구단별 선수 명단까지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입수를 했는데 다 한문이야. 그림 화일이야. 텍스트 화일이면은 그게 좀 발음을 알아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화일이 아니고 그림 화일이라 가지고 그게 이 화일들입니다. 1위부터 다 있지도 않고 1위부터 8위까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 화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글자를 하나하나 찾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빠듯하죠. 예, 앞으로 11월까지 요런 거를 좀 완료를 해야 제가 리뷰도 작성하고 중국 배구의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악플러님들에 대한 영상을
만드느라고 또 하루를 완전히 하루가 아니죠. 이게 녹음이 하루고 또 편집 또 몇 시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요런 영상이 아니라 좀 중국 리그에 관한 영상으로 좀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